생강 특성에 따른 재배 요령.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오늘은 생강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생강 모르시는 분님 안 계실 겁니다. 생강은 특이하게도 채소로 이용되기 전 먼저 약용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이야 식용, 약용 두루두루 쓰이고 가공식품과 건강보조식품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소량 재배를 하는 텃밭지기들에게도 중요한 채소가 되었습니다. 생강농사는 번님들에 따라 쉽다는 분과 어렵다는 분으로 갈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강이 갖는 진저론 성분 때문에 생기는 독특한 매운맛, 그리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싫지 않은 향 때문에 사랑받는 채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곳에선 생강이 갖는 독특한 특성과 그에 따른 재배 요령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생강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생강농사를 짓는데 좋은 결과와 작업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알아보면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사의 기본 지식과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생강의 특성 5가지. 첫째, 원산지가 아열대 더운 지방입니다. 아열대 출신답게 재배 조건에서 우선 다른 작물에 비해 온도 요구도가 높습니다. 생육적으로는 20도에서 30도 사이로 상당히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열대성 작물이라서 무조건 고온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위를 엄청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생강밭에 차각막을 씌우거나 옥수수나 고추 아래 심으면 좋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고온을 좋아하지만 한여름 땡볕엔 아주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반그늘 재배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즉, 광푸화점이 낮은 반음지성 작물이란 특성을 이해하심이 우선이지 싶습니다. 생강은 2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재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30도 이상의 고온이나 20도 아래의 저온에선 생육이 불량합니다. 특히 15도 아래로 떨어지면 생육이 정지됩니다. 절대 15도 아래 저온에 노출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쌍눈은 몇 도에서 터지게 될까요? 25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엄청난 온도입니다. 우리가 생강 파종 시기를 흔히 4월 중하순부터 5월 초순까지라고 하죠. 이때 온도가 25도는 넘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더구나 발화 최저 온도 역시 18도 정도로 아주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고민할 것 없이 5월에 파종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온도 하나만 놓고 본다면 4월보다는 5월 초순이 좋고 5월 초순보다는 5월 중하순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육기간입니다. 제 생각엔 밭작물 중 월동작물이 아닌 경우 생강보다 재배기간이 더 긴 1년생 작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원산지에선 단연생이지만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에선 1년생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강 생육기간은 최소 180일에서 200일 정도는 돼야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6달에서 7달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생강 수확 시기는 대략 10월 중하순부터 11월 중하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에서 200일을 역산해 보면 아무리 늦어도 5월 초순 전엔 심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아이들과 함께 심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대농에서야 쉽지 않겠지만 소량 텃밭지기들로선 파종 전 싹 틔우기 작업이나 모종을 길러 이식하는 형식을 취하면 좋은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생육기간을 늘릴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강은 파종부터 발화까지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생강의 싹 출현을 기다리다 보면 성질 급한 번님들은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심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기다리다 지쳐 행여 종강이 썩었나 싶어 파보기까지 합니다. 생강은 파종 후 30일에서 40일 정도가 돼야 싹이 나오는 느림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온 때문입니다. 원산지 열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죠. 열대성 작물인 관계로 25도에서 30도 안에서 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나라 기후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봄이라 한다 해도 생강, 발화, 저고는 미치지 못합니다. 4월이라 해도 어림없습니다. 올해 당장 4월 13일 지난밤에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4월 중순은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어렵습니다. 때문에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 곳에서 싹 틔우기를 하거나 모종으로 길러 이식하는 재배 방법이 큰 효과를 드러내게 됩니다. 파종기가 늦다는 것은 생육기간이 짧아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열대에서 다년생으로 무한 성장을 한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서리가 내리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생강의 싹 틔우기에서 다른 작물과 완전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강은 휴men기간이 없습니다. 이 말은 발화에 적당한 온도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싹을 틔울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성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지 싶습니다. 셋째, 생강은 천근성 작물입니다. 천근성이란 말 그대로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지표면과 가깝게 얕게 옆으로 뻗는 성질입니다. 생강이 천근성이라는 특성을 가졌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양분 흡수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뿌리가 지표면 근처에 분포하다 보니 깊은 곳에 양분이나 물을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가뭄에 취약합니다. 수분 공급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파종 후 짚을 덮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가스 피해에서 다른 작물보다 조금 더 취약하겠다고 보겠습니다. 가스는 기체죠. 대부분 위로 올라오는 특징을 갖습니다. 위에 뿌리가 몰려 있다 보니 모든 가스에 노출되기 쉽다 이거죠. 우리가 흔히 모든 작물 재배에서 석회고토와 퇴비를 동시에 넣지 말라고 합니다. 최소 2주 간격은 두라고 합니다. 가스 피해 때문이죠. 그러나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심근성 작물이라면 그나마 조금은 낫지 싶습니다. 생강은 이와 달리 천근성이면서 pH 6.0에서 6.5 정도에 이르는 중성에 가까운 약산성을 좋아하기에 파종 1개월 전 밥 만들기를 하면서 석회고토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석회고토를 넣는다는 것은 가스 발생 피해 염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부숙 퇴비와 특히 요소비료 시비 때 주의하란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생강이 천근성이라는 걸 알았다면 추비주는 깊이와 물주기 정도는 어느 정도 감 잡으실 겁니다. 생강 웃거름을 주면서 깊게 파고 비료 한 수저씩 넣고 흙을 덮는 정도는 가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깊게 파고 관행적으로 넣기보다는 생강 뿌리가 있는 정도를 가늠하고 적당한 깊이와 거리를 두고 넣어주면 더 효과적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생강은 천근성이면서 뿌리는 길게 나가지 못하고 잔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생강에게 비료를 줄 때 밑거름만으로 안되고 자주 추비를 주라고 하는 말은 천근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넷째, 생강은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손자를, 손자가 증손자를 낳습니다. 생강 모습 다 아실 겁니다. 많은 궤경이 옆으로 퍼져 조금은 괴상한 덩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천근성이니 당연히 땅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지표면과 가까운 곳에서 궤경을 형성하게 됩니다. 생강이 자라는 모습은 조금은 특이합니다. 아버지인 종강에서 첫째 싹이 나와 줄기를 형성하고 그 아래 기부가 비대하면서 아들 생강이 자라게 되고 아들 생강 둘째 싹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1차 궤경 분할이라고 합니다. 아들 생강 좌우에서 다시 분할이 일어나 비대하면서 손자 생강이 되면서 손자 생강 싹이 나옵니다. 이것을 2차 궤경 분할이라 합니다. 다시 손자 생강 좌우에서 새로운 분할이 일어나 비대하면서 증손자 생강이 되면서 증손자 싹이 올라옵니다. 이와 같이 생강은 계속해서 대를 잇는 궤경 분할이 일어나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몇 차례까지 분할이 가능할까요? 환경만 좋다면 5차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강 궤경의 분할 특성을 보시면서 금세 눈치채셨을 겁니다.
생강의 개수는 생강의 굵기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생강 궤경을 굵게 키우기 위해선 다른 여러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궤경의 분할이 많게, 즉 줄기수를 늘려야 수확량이 늘어날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줄기수는 일단 재배기간과 관계가 깊습니다. 파종 전 싹 틔우기나 모종 키우기가 왜 중요한지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잘 키운 생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외형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잎의 길이 한 뼘 20cm 정도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줄기수입니다. 재배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8개에서 25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 생강 한 토를 심어 20개 내외 줄기가 생겼다면 생강농사 무난하게 지은 겁니다. 다섯째, 추비와 북주기, 그늘막, 물주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생강은 6개월 이상의 긴 재배기간을 필요로 한다 했습니다. 더구나 청근성이죠. 땅속으로 용탈되는 비료 성분을 빨아먹을 수 없게 됩니다. 추비를 자주 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강 비료 주는 시기와 시비량은 지역과 밭의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만 예시된 비료 주는 시기와 시비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0평 기준으로 단위는 총량 킬로그램입니다. 밑거름으로 퇴비는 기비로만 3000kg, 석회고토는 기비로만 150kg, 용과린도 기비로만 46kg을 넣습니다. 그리고 요소는 총량 52kg 중 기비로는 22kg, 6월 하순 1차 추비 때 15kg, 9월 상순 2차 추비 때 15kg을 넣습니다. 염화가리는 총량 36kg 중 기비로 12kg, 6월 하순 1차 추비 때 12kg, 9월 상순 2차 추비 때 12kg을 넣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된 것이고 자신의 텃밭에 맞추어 늘리거나 줄이거나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북주기는 생강 재배에서 다수확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생강 줄기 싹이 2개 정도, 즉 아들 줄기가 나왔을 때 지하에서 1차 궤경 분할이 됐을 때입니다. 이때 1차 북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9월까지 두세 차례 북주기를 반드시 해야만 수확량이 늘고 생강의 모습이 옆으로 퍼지면서도 위로 자라 조금은 길쭉한 생강을 수확할 수 있겠습니다. 넓적하면서도 울퉁불퉁한 것은 크기도 잘고 다듬기도 성가시죠. 조금은 길쭉한 생강이 여러모로 더 좋습니다. 그늘막치기는 앞에서 설명했기에 줄이겠습니다. 다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강은 열대 원산 고온 작물이지만 땡볕에선 자람 상태가 지극히 불량하다는 점입니다. 반그늘 아래나 30% 내지 50% 정도 차광망을 꼭 설치하는 것이 다수확의 길이라는 점입니다. 물주기는 비대기에 들어서는 8월부터 10월 사이에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근성이란 생강 특성으로 수분 유지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텃밭지기들도 몇 포기만 심어두면 자가소비 정도는 충분한, 어쩜 쉽고 달리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생강 재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